안녕하십니까. 지한공무원 대리직 기초영어 윤광덕입니다. 자, 이제 시험까지 진짜 5개월도 안 남은 시점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대대적으로 합격 전략 설명회를 하는 이유는요. 이전에 공부를 시작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분명히 남은 5개월에 대한 매우 부담감도 있을 것이고 혹은 되게 방향을 이미 잃어버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5개월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가장 이 작은 시간 안에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요, 많이들 놓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당부드렸지만 매일매일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영어 같은 경우는 언어이기 때문에 항상 반복과 습관이 중요하다. 매일 말씀드렸지만 아마 많이들 놓고 계시거나 아니면 정말 의미 없이 단어만 외우시고 있으신 분도 있어요. 혹은 문법 수업을 그렇게 열심히 또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학습법은 이 계리직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남은 5개월 동안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최대한의 효율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잘 집중해서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같이 설명해 시작해보죠. 자, 일단 영어 중요할까요? 계리직에서요? 다들 아시겠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적어요. 우회보가 75%고요. 커밋이 16%, 기초영어는요 8.75%밖에 안 됩니다. 정말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사실 계리직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전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회보를 잘하면요, 맞아요. 우회보를 잘하면 합격할 수 있어요. 왜? 높으니까요. 근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회보를 잘해도 영어를 못하면 합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들어봤습니까? 다 된 법의 재뿌리기? 여러분 시험이요, 딱 그 속담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도 꼭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좀 팩트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총 80문항 중에서 우회보가 60문항, 그리고 컴퓨터와 영어가 20문항이에요. 얘는 300점이고요. 얘는 100점입니다. 당연히 우회보가 훨씬 더 높아요. 컴퓨터 그 영역에서 컴퓨터 일반이 13문제고요. 기초영어가 7문제입니다. 컴퓨터 일반이 13문제 65점, 기초영어는 35점이에요. 그럼 영어만 또 따로 얘기해 볼게요. 총 80문항 중에서 영어가 7문항, 35점, 8.75%.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 얘기 다시 한번 하면요, 정말 영어가 형편없이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또 영어를 등한시하려고 여러분들이 할 거예요. 근데 팩트입니다. 2024년 필기시험 합격자 평균 점수를 보십시오. 이건 이미 공개된 점수고요. 대부분 80점이 넘습니다. 서울은 86, 경인 85, 부산은 87이에요. 가장 높았어요. 그나마 가장 낮은 점수가 76점이에요. 앞으로 점수는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게 이제 가장 최근 점수니까 요 점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평균이다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더 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수가 하나의 척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얘네들의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얘네들의 평균은 83.6입니다. 총점으로 계산하면요, 400점 만점 중에 334점이에요. 몇 개 틀린 겁니까? 약 13개 정도 틀린 겁니다. 80개 문제 중에서 13개 정도 틀리면 한 평균, 이 평균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83.6이라는 것은 이 노란색 글씨로 써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곳은 합격도 불가능합니다. 서울 86이고요. 경인 85, 부산 87이에요. 전북도 83.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83점 말고 여러분들의 목표는요, 약 87점 정도를 목표로 공부하셔야 돼요.
요 정도 점수 되면 대부분 이제 지역에서 합격이 가능한, 물론 뭐 부산 같은 경우는 87.5점이긴 했었지만 이건 너무 이례적으로 아주 높게 나왔고요. 87점 정도 되면 어디에나 합격을 비벼볼 수 있는 그런 점수인 겁니다. 87점. 이 87점이라는 것은 총점이 348점이고요. 약 10개 정도를 틀렸을 때 나오는 점수예요. 80개 중에서 10개 정도 틀리면 어느 곳에나 붙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어요? 좋아요. 10개 정도.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10개 딱 틀린 점수가 나올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요. 우편에서 하나 틀리고요. 예금에서 하나 틀리고 보험에서 절대 고루고루 틀린 사람 없어요. 10개를 2개, 3개, 2개 이렇게 틀린 사람이 거의 없고요. 일반적으로 우편, 예금, 보험, 우회보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높은 점수를 받아가시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과목인 컴퓨터와 영어에서 좀 점수를 여유를 두는 겁니다. 이게 즉 마지노선이에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지노선이 바로 이 컴령 7개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8개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하나 100점 맞아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9개 틀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2개를 100점 맞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노선이 7개까지예요. 우편, 예금, 보험 하나씩만 틀리고요. 여기 7개까지 틀리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7개까지는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7개까지는. 이 시험에서요. 7개까지는. 그러면 컴퓨터와 기초영어에서 여러분은 지금 7개의 이 7개까지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이거죠. 아, 컴퓨터를 다 맞추고 영어 다 틀릴까? 아니면 기초 영어를 다 맞추고 컴퓨터에서 7문제 틀릴까? 뭐 이런 생각하시는데 그건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컴퓨터 선생님이랑도 얘기를 많이 해보고 제가 기초 영어 문제도 많이 풀어보니까 분석을 좀 많이 해보니까 이걸 다 맞춘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아는 단어가 다 나오면 너무나 운이 좋아서 너무 좋은데 여러분이 단어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정말 일부러 좀 어려운 100점을 방지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다 맞춘다는 것은 그런 생각 아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예 그냥 기준을 드릴게요. 컴퓨터에서 5개 정도 여유 두시고요. 그리고 기초영어에서 2개 정도까지는 여유 두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즉 7문제 중에서 5문제만 맞춰주세요. 7문제 중에서 5문제 맞추는 건 진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가요 7문제 중에서 누가 7문제 다 맞추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7문제 중에서 7문제 다 맞추면 정말 나이스죠. 그러면은 여기서 좀 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0, 그럼 여기서 7개까지 다 되는 겁니다. 만약에 컴퓨터에서 다 맞췄다? 그럼 여기가 진짜 7개까지 다 틀려도 되는 거죠. 그렇게 여유가 이렇게 약간은 이제 달라질 수 있지만 이게 가장 나이스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얘기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기초영어에서 2개만 틀릴 수 있는가? 그겁니다. 오늘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해서 기초영어 2개 틀릴 것인가? 자, 일단 기초영어는요. 생활영어 2문제, 어휘수거 2문제, 문법에서 1문제를 냈어요. 원래 안 낸다고 했는데 물론 이게 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작년이 처음으로 기조 바뀐 다음에 시험이었기 때문에 작년 얘기를 했을 때 이 중에서 문법이 1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독해 2문제였습니다. 자, 여기서 2문제를 틀린다면요. 2문제를 틀린다면 어디서 틀려야 돼요? 어휘수거에서 1문제, 그리고 문법에서 1문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틀려도 됩니다. 어휘는요. 여러분이 아는 단어 나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간혹 가다가 일부러 제일 여기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단어 일부러 딱 하나 주고 100점 만점 방지하는 걸로 딱 좋아요. 그래서 일부러 어려운 단어, 어려운 수거를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문법은요. 여러분들이 문법을 정중해서 한번 공부하기엔 너무나 시간이 아까워요. 문법은 정말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근데 1문제밖에 안 나오고요. 시간이 방대합니다.
방대하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고 들어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틀릴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대비는 할 겁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 것 같다 해서 제가 다 대비는 드릴 건데 틀려도 됩니다. 근데요, 생활 영어 문제라든가 대화형, 독해는 틀리시면 안 돼요. 독해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선생님? 독해가 생각보다 쉬워요, 여러분들. 실용문 독해는요, 주제 찾기도 생각보다 쉽고요, 내용 읽기도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해석만 잘하면, 문장만 해석만 잘하면 분명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독해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무조건 맞춰주시고요. 어휘 2문제 중 1문제 맞추셔야 돼요. 이 정도만 돼도 5문제 챙겨 가시는 겁니다. 이거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이 정도만 꼭 해주세요. 5문제. 그리고 컴퓨터에서 5문제 틀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기초영어에서 2문제 틀릴 수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생활영어, 컴퓨터에서는 5문제. 됐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분명히 합격할 수 있어요. 자, 이제 학습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5개월 동안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절대 이거 하지 마세요. 단어만 외우시는 분 있죠. 일단은 불안하니까 공부는 해야 되겠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단어만 외우시고 계신 분들 많은데, 단어만 암기해봤자 문제를 못 풀어요, 여러분들. 아는 단어가 보기에 나와도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왜? 해석을 못하니까. 해석 기반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문장 단위로 여러분들이 읽어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문장이 어느 정도, 문장 단위, 구문 독해 같은 게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지문 독해 하셔야 돼요. 지문. 독해 지문을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문 독해. 만약에 지문 독해 힘들면 문장 단위 독해부터 하세요. 구문 독해. 알겠습니까? 해석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휘 문제가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어휘 문제가 다음 단어의 뜻은 뭡니까?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다음 단어의 뜻이 뭡니까가 아니라 이런 형태로 나와요. 빈칸. 그러면 이거 해석 못하면 아무리 얘네들을 알아도 이거 해석 못하면 틀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해석이에요. 문장을 해석하는 연습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이 이제 단어 암기하는 거. 이건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닌데, 공부 자체를 단어만 외우지 말고 해석이 기본, 그리고 단어 많이 외우시고요. 알겠습니까? 해석을 계속해서 연습하시고요. 예문 같은 거 계속 보면서 연습하시고, 아니면 구문 독해 수업을 계속 연습하시고, 단어 많이 외워주세요. 그리고 이 단어는 중앙 연단어, 영단어, 그리고 중학 수거, 이런 것들 많이 외워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수업할 이 실용 독해에 나오는 그런 수거들, 그럼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실용문에 있는 어휘들 다 마찬가지고요. 자, 세 번째로는 앞으로 이제 4개월, 5개월 남았잖아요.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언어는요, 언어입니다. 영어는 언어예요.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반복과 숙달이 중요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이 과목 자체가 어려운 영어가 아니라 정말 기본적인 중학교 수준의 영어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첫 번째보다 해석을 열심히 하자. 문장 단위 해석. 두 번째는 뭐다? 단어 암기 당연히 중요하다. 단어 암기 많이 하시고요. 수거 암기 많이 하시고요. 적어도 제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것들, 이런 단어라든가 아니면 시중에 있는 중학교 어휘들, 수거들 꼭 외워주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학습하는 거, 이 세 가지를 꼭 지켜주십시오. 자, 커리큘럼 말씀드릴게요. 영포자들은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포자들 기본적인 해석이 중요하거든요. 기본적인 해석하는 연습, 문장 단위의 해석 연습이 이미 지금 끝난 반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했었던 반, 기초반입니다. 이걸 꼭 들어주십시오. 구문 독해, 기초 문법, 적어도 어떤 게 동사, 문장의 구조는 아셔야 되잖아요. 기초 문법과 구문 독해가 있었던 작년 수업을 들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올해 아예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영어 어떻게 하는지 아예 모른다, 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후로 거의 공부를 안 했었다, 그러신 분들은 이것부터 하십시오. 두 번째, 이제 실전반 같은 경우는요, 계리직 유형에 맞춰진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리직에 나오는 실용 어휘, 우편 어휘, 금융 어휘, 보험 어휘 이런 것도 보고요. 생활 영어 문제 엄청나게 많이 수록했습니다.
작년과 올해 지문의 차이점은 문제가 무지하게 많아졌어요. 뭐 한 어휘만 해도 한 250문제, 생활 영어도 한 60문제 이상 제가 다 집어넣습니다. 독해도 이제 양이 많아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실전반만 잘 들어도 제가 아까 말했던 그 5문제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도록, 적어도 그 5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도록 제가 구성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선생님, 저 영포자지만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신 분들이 이걸 들었을 때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영포자인 분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해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문장 단위 해석, 단어가 너무 많이 안 돼 있다 그러신 분들은 이거부터, 그리고 어느 정도 나는 그래도 고등학교 때 그래 영어 좀 했다, 나 문과로 고등학교 영어 3등급 정도까지는 받았다 그러신 분들은 저는 요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2, 3등급 정도만 됐어도. 물론 빠르게 여러분들 그 회복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옛날에 그 감을 다시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니면 이거를 빠르게 한번 리뷰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 한 2주 안으로 끝내실 수 있어요. 이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양이. 요거 하고 바로 넘어와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내가 이걸 하는 게, 기초를 하는 게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빠르게 보고 가면 더 빠르게 여러분들의 그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풀이반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거는 시험 바로 전에 이제 여러분들 시험 유형에 맞춰서 7문제씩 제가 모의고사를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이건 나중에 할 겁니다. 지금 이제 2월 달에 개강하는 것은 요거예요. 신경 써서 우리가 이제 제가 만든 그런 교재와 함께 같이 강의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이제 믿고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우회부 중요합니다만 여러분들 그 공든 탑이 이런 영어 때문에, 이 영어 7문제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생각하시면서 영어도 버리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으로 하루에 적어도 한 30분, 뭐 길게는 1시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는 게 영어다, 이렇게 아예 시간까지 만들어주세요. 딱 시간을 만들어서 딱 그거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 오늘은 우편, 뭐 아니면 예금, 일단 기초적으로 일단 영어 한번 딱 보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뭐 우편이나 뭐 예금이나 뭐 보험이나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제 문제에서도요, 이미 뭐 이건 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출 문제들 다 배웠던 거에서 나왔어요. 이미 저랑 같이 했었던 부분들에서 이거 기출 문제입니다. 이거 제 책이고요. 다 배웠던 부분에서 나왔던 겁니다. 뭐 올해도 똑같이 여기도 더 첨가했어요. 그리고 문제도 더 많이 만들어냈고요. 독해도 저랑 같이 하는 부분들에서 많이 나왔고요. 연습 많이 하시면 충분히 올해도 여러분들 잘 될 거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합격생이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올해 정말 열심히 또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월 달에 뵐 수 있도록 할게요.